우리가 일할 때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스트레스지만 사실 관계에서 오는 감정 스트레스가 더 심할 때 많잖아요. 감정 문제 때문에 이직, 퇴사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감정 소모 안 하려고 부서 옮기거나 팀장 안 하겠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감정 노동을 해야 성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개소리일까? 근데 듣다 보니 맞네 하고 절로 끄덕끄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린치핀입니다. 전 세계적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딘이 쓴 책이죠. 린치핀이란 마치 마차 바퀴 같은 거 한가운데 고정시켜주는 중심 나사를 뜻해요. 바퀴 살이 이 나사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나사가 빠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바퀴가 무너져 버리겠죠. 이 나사처럼 없으면 안 되는, 대체할 수 없는 인재를 린치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참고해 대체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들의 조건, 딱 한 단어로 하면 예술입니다. 세스 고딘은 모두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건 뭐고 예술이라는 건 뭘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술이나 음악 같은 일반적인 예술도 포함되겠지만 세스 고딘이 린치핀에서 강조하는 예술은 분야를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일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부를 파는 일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프레드릭 타일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과학적 관리론의 아버지죠. 효율성 분야의 시조세입니다. 이 사람 연구 이후로 노동 생산성에 대한 어떤 논의와 연구가 정말 빗발쳤어요. 공장으로 따져보면 동작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느냐, 동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에 따라 돈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런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연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고용주 중심이었죠. 이때 고용주 입장에서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바로 근면성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대체 가능성이죠. 없어도 공장이 굴러가야 효율적이니까. 과학적 관리론에 따르면 업무는 무조건 시간 단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나누어져 있어야 되고 누가 언제 아프더라도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난이도가 낮아야 합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강조하니 실제로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도 올라가고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세상 어디나 득이 있으면 실이 있잖아요. 이런 효율성 중심 문화에서 노동자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딱히 없어요. 시키는 일이나 잘해. 딱 이거 하나 기대해요.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하러 열심히 하나? 시킨 일만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어진 과업만 딱딱하게 하고 그 이상 할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누가 회사에서 힘든 일 있다 할 때 굳이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나섰다가 잘못되면 욕만 먹는데 내가 뭐하러? 더 열심히 한다고 뭐 보상이 엄청나게 따라와? 아니잖아. 그러니 그냥 적당히 딱 할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시키는 것만 잘해도 나름 괜찮았어요. 월급도 계속 올랐어. 왜? 경제 자체가 성장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수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 성장 점점 느려지죠. 모두의 임금이 다 같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잘 되는 업종, 잘 되는 회사들만 임금이 올라요. 코로나 이후에 대기업들이 급여를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라고 전혀 동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달라진 시대에서는 기존의 근면성실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면성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규칙만을 따라 산다는 건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껏 고수해온 일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술이란 무엇일까? 예술의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르다. 어떤 그림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보니 인기가 너무 많아. 근데 숫자가 무한이야.
모든 사람들 방 거실에 다 걸려 있어. 그러면 이 그림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일과 성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공하는 게 남들하고 똑같아.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돼. 뭐 하나 다를 게 없어. 그럼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남들과 다른 점이 없다면 무수한 사람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세스 고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무조건 달라야 한다. 뭘 하든 튀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튀어야 한다는 말을 미친 짓 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불편함을 찾는 것입니다. 책에선 이렇게도 말해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편안함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역설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자신만의 발판을 찾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다. 다름과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다? 불편함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다. 제가 예전에 교사할 때 학교에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애들을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우리 아가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 안 듣는 애들한테까지. 그뿐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굳이 안 가도 되는 외부 문화체험, 스포츠 경기 관람 이런 거를 심심하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애들한테만 그렇게 열심히냐? 아니에요. 동료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본인이 나서서 행사도 기획하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다 맡아가면서 선생님들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재밌게 일해요 이런 식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다 왜 저러냐? 좀 피곤하다. 이랬는데 그분이 한결같이 차가운 시선에도 계속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 열정 보고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열심히 해. 그러니 학교가 완전히 다른 학교가 돼요. 나중에는 저 선생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신 행동들 하나하나가 뭐 아예 불가능한 거냐?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었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해. 근데 안 하죠. 왜? 불편하니까. 이렇듯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르다는 것이고 이 다르다는 것이 곧 예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제가 인트로에서 감정 노동을 해야 성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감정 노동을 하는 것도 사실 불편함을 추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 노동을 해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조직이든 사람이든 깊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내 자신을 알려야 한다. 아까 예시로 설명해드린 선생님 그분이라고 자기 에너지 써가면서 하기 싫어하는 동료 교사들 으쌰으쌰 북돋는 게 쉬웠겠습니까? 편했겠어요? 애들 데리고 막 놀러 간다? 이거 말이 편하지. 그 애들이 다 말 잘 듣고 활발하고 예쁜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 관계 안 좋고 무기력한 애들, 이런 적응 못하는 애들 어떻게든 다독여가지고 애들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감정 소모 장난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 소모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감정 노동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이 안 하겠다는 일을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정 노동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특별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술을 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 바로 비싸다입니다. 제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예시로 동료 선생님을 들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월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비싸다엔 해당이 안 되긴 하죠. 그런데 이런 대체 불가 인재가 프리랜서다, 사업자다. 어떨까요? 이 사람들 몸값은 당연히 비쌀 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각 분야에 아이코닉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몸값이 비싸. 그런데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 서서 그 사람을 찾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싼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전략은 절대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다. 가격만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기업의 충성 고객이 되지 않는다. 저가 전략을 펼치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이소처럼 진짜 압도적으로 싸면서도 좋은 퀄리티를 제공한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경우에선 싼 거 보고 갔어. 이건 가격만 본 거잖아요. 그런데 알리, 테무에 더 싼 거 있다. 그러면 이걸 파는 사람이 누구고 이 브랜드가 뭐고 이게 중요합니까? 바로 갈아타야죠. 근데 재밌는 게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죠. 품도 많이 들고 단가 비싼 상품, 서비스 이런 거일수록 사람들이 가격이 싸면 의심해요. 오히려 비싸야 신뢰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파트 입주하려고 입주 청소 견적을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받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신생아가 있었어요. 숨고에서 견적 받는데 한 업체가 가장 싼 견적을 줬어요. 그런데 후기도 별로 없고 청소 세제는 뭘 쓰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 근데 다른 곳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쌌어요. 그런데 이 회사 블로그나 후기 보니까 친환경 세제로 정말 잘 신경 써가지고 유해물질 안 남고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고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비싼 걸로 했죠. 입주 청소 그래도 몇십만 원 하잖아요. 이렇게 단가가 높은 상품으로 갈수록 싸면 의심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고객들은 싸구려 상품을 신뢰하지 않는다. 고유한 것, 독특한 것, 인간적인 것에 열광한다. 물론 싸구려 상품으로 잠깐은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인간성과 리더십이다. 싸구려는 어떻다?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싼 걸 신뢰해요. 그렇다고 비싸다고 무조건 사냐? 그거는 호구 잡히는 거잖아요. 비싼 걸 신뢰할 때는 비싼 값 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 비싼 값을 한다는 느낌을 주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증거를 쌓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청소업체 고를 때 블로그 리뷰 본 것처럼 기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하고 남들과 어떻게 다르고 왜 나는 이 가격을 받아도 합당한 사람인가 내 작업의 결과를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누적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세스 고딘 블로그가 전 세계 블로그 방문자 수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블로그라고 하더라고요. 이 블로그에 본인의 인사이트, 행보를 계속 공유를 했죠. 그러다 보니 자기 나라에서만 유명한 마케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마케터 구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한 대로 증거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가 경쟁이 아닌 차별화 고가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높은 가격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비싼 가격을 지불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증거. 예술가는 비싼 단가를 받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가격은 비싸지만 까보면 이 정도 커리어 사람이 이 정도 서비스 제공하는데 이 가격이면 해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꾸준한 기록을 통해 비싼 단가에 합당한 신뢰와 증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스 고딘이 말하는 예술가, 린치핀들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 즐긴다입니다. 우리가 예술가들을 멋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롭게 즐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꼭 예체능 계열이 아니더라도 자기 일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성인이 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즐긴다는 게 어릴 때 생각보다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타고난 성격이 긍정적이어야 되는 건가? 아무튼 일을 즐긴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성격, 기질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세스 고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열정을 일로 발산하는 것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일을 운 좋게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쉽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 그리고 그 일을 찾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찾아낸 것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세스 고딘은 뭐라 말하냐?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보다
지금 하는 일에 열정을 발산하는 게 더 쉽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열정적으로 하기로 결단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뭐라 말하냐.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동에 따라 기분이 결정된다. 즉,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을 즐기는 것도 어때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찾으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 열정적으로 해야지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실제로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즐기기로 선택하면 얼마든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기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찐이다 라고 느끼죠. 그렇게 쌓인 신뢰와 증거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가격이 비싸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일이 열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 있게 일하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대체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꾸는 린치핀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밀은 뭐다? 감정 노동을 해라 같은 딱 듣기에는 뭔 개소리야 싶을 수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게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예술가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럼 예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다르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게 마냥 미친 짓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을 추구해라. 기꺼이 감정 노동을 감수하는 사람들처럼. 둘째, 비싸다. 사람들이 싼 거 좋아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격이 싸면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린치핀들은 비쌉니다. 비싸다는 게 단순히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등 증거를 쌓아 저 사람에게는 저 정도 단가는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이들이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즐긴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냥 부럽다, 저런 일 할 수 있는 것도 행운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열정을 발산하겠다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즐기기로 선택하면 즐길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교사 생활도 해보고 사업하면서 여러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보는데 정말 이 사람이랑은 일하고 싶다, 이 사람은 대체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특성 3개 중 2개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경우가 90%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위해 오늘의 도서 린치핀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즘 AI다 뭐다 해서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잖아요.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은데 나만의 무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은 그런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적인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린치핀 읽어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